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대처 및 회복 지원. 아동학대의 개념과 피해 사례.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곽영숙입니다. 최근에 자녀가 학교를 장기 결석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학부모가 교육적 방임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그 사례를 함께 살펴보실까요? 자녀를 이유 없이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학부모 2명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 D경찰서는 9세 아들을 한 학기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경북 E경찰서는 딸을 초등학교 입학식에만 데려간 후 6년간 학교에 보내지 않은 B씨 또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 의무를 소홀히 하더라도 다른 학대 정황만 없으면 학교 등 교육당국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도 수사를 하거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현재 UN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관한 문제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고 실제로 다양한 개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크.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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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아동학대의 정의와 아동학대의 유형별 사례, 그리고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별 사례.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유형은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말하며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신체적 손상이란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열, 화학물질이나 약물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손상을 모두 포함합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볼까요? 경찰에 생후 9개월 된 아이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숨진 아이는 세 쌍둥이 중 둘째였습니다. 조사 결과 어머니는 아이가 우는데 화가 나서 플라스틱 공을 아이의 머리에 집어던졌고 이에 그치지 않고 발로 아이의 옆구리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에 아이를 방치하여 4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에게 고의적으로 플라스틱 공을 집어던지고 발로 아이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학대가 반복적으로 있었고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하였으므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방임도 같이 동반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 상처를 입은 6세 남자아이가 병원 응급실로 어머니와 함께 내원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어머니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혼 후 양육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기분 상태에 따라 아이에게 잘해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양육기술 부족 및 스트레스, 우울증 등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쌓인 어머니의 분노 및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된 사례입니다. 아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양육기술 훈련과 같은 부모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학대의 구체적 예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볼까요? 초등학교 교사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교사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중 다문화 가정인 아이가 김치를 잘 먹지 못한다고 핀잔을 주었으며 친구들 앞에서 아이의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선동하여 집단적으로 아이를 놀리도록 하였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학생이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난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 상처를 주었기에 정서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다문화 가정과 같은 사회적 소수 집단이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사례로서 학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C군과 D양은 어머니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이성관계가 복잡했고 알코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별다른 잘못 없이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혼이 났고 추운 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쫓겨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점차 음주 문제가 심해져서 누군가 자신을 해친다는 피해망상도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속옷 차림으로 내쫓는 행위는 명백한 정서학대에 해당되며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은 교육적 방임에 속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본인의 불안정한 대인관계 및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치료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 행위를 말하며 성기나 기타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강간, 성기 노출, 자위 행위, 성적 유희 등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 모두를 포함합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볼까요? 2008년 12월 11일에 당일 오전 8시 30분경 가해자 E는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A를 발견하고 인근 교회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의 혈흔이 가해자의 옷에 남아있는 것으로 체포가 되었고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아 성애자에 의한 대표적인 성학대 사례로 성희롱, 성폭력 등은 당연히 아동에 대한 성학대에 속하게 됩니다. 성학대는 피해 아동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및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아파트 경비원인 A씨는 경비실에 평소 알고 지내던 B양과 C양, D양, E군을 불러 성인 동영상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차례대로 성추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부모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A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인의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아동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성학대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특히 많은 사례에서 가해자가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동을 협박한다던가 둘만의 비밀 등으로 포장해 은폐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므로 아이들에게 성학대의 개념과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방임이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호자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에 대한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방임의 유형에는 크게 의료적 처치의 거부 등 신체적 방임, 유기,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는 등의 부적절한 감독,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 의료적 방임으로 구분됩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볼까요? 2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자신들의 자녀 2명을 식당에 버려둔 채 사라져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부부는 계산을 한 이후 차례대로 사라졌으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아이들을 신변 보호한 이후에도 찾아가기를 거부하였으며 경찰이 아동 유기 사건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결국 아이들을 찾으러 경찰서로 출두하였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사례와 같이 유기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아동의 안전 및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는 방임에 속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올해 9살인 B군은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학교에도 거의 가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B군의 아버지는 가출을 하였고 어머니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B군을 보살필 만한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증상을 아이에게 강요할 때도 많았으며 집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온갖 쓰레기와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B군의 경우 기본적인 의식주 관리가 되지 않아 신체적 방임 상태에 있었으며 부모가 B군의 등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적 방임에 해당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B군에게 자신의 망상을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됩니다. 어머니의 치료와 함께 이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이를 학대하는 가해자에 대한 평가에만 국한돼서는 곤란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동학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이를 학대하는 가해자에 대한 평가에만 국한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학대받는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이가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학대에 기여하는 가정의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죠. 더 나아가 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현재 우리 사회가 아동의 인권에 대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시각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통합적 이해를 통해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아동학대를 제대로 예방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학대 부모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들은 본인들도 과거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자신이 당했던 경험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 혹은 신체 장애가 있어서 아이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주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폭력 행동에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서의 스트레스를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반면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미숙아와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적대적, 반항적인 경우,
혹은 사회적 반응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소들처럼 양육하기가 까다롭고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아동일수록 부모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여 학대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심한 부부 갈등, 부족한 양육 기술, 가장의 직업 불안정성과 낮은 경제 수준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가족이 살고 있는 공동체와 사회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경제 불안과 높은 실업률, 불안정한 주거 환경과 급속한 사회 변화 역시 위험인자로 작용하여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 과정에서 체벌 등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와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험인자로 작용하므로 현재 우리 사회가 그렇지는 않은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의 발생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통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차시의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대표적 사례뿐 아니라 학교에서 교사가 접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사례를 다룰 때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보호자나 주변의 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시면 즉시 112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할 때 확신을 가지시기 위해 아동이나 부모에게 자세한 확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동학대가 아니라면 더 좋은 일이니까요. 둘째, 아동학대 신고는 우리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신고 이후에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미리 걱정해서 망설인다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신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업무가 가중이 되고 심리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 관리자들은 특히 신고 이후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평소에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에 관심을 가지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심각한 학대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이보다 덜 심각하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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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기.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별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신체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힌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성학대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 행위를 말하며 성기나 기타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강간,
성적 행위 등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방임이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하며 방임에는 신체적 방임,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대하는 부모가 과거에 학대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학대 피해자가 나중에 학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나 고위험군일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폭력 상황에 노출, 부모의 정신질환, 신체질환 및 중독 문제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학대를 유발하는 고위험 아동들의 특성으로는 상당수의 아이들이 미숙아이거나 부모에 대해 반항적이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 있고 과잉 행동, 사회적 반응의 결핍도 학대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사회 문화적 원인으로는 심각한 부부 갈등과 갈등의 해결 수단으로 공격적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가장의 실직이나 가계의 경제적인 상태, 가족 붕괴 등이 영향을 미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 지역사회의 지지 체계와 같은 사회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의 개념과 피해 사례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